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태풍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강원 동해안에 영향을 주면서 침수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은 이번에도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수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멈춰서 있고 도로 옆은 흙탕물이 흘러가는 물길로 변했습니다. 강릉항 커피거리로 들어가는 안목 사거리 입구입니다.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침수되면서 차량들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포 호수 주변은 이번에도 물에 잠겼습니다. 초등학교는 진입로부터 운동장까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호수물이 범람하면서 진안상가는 물론이고 뒤편에 신축상가 골목까지 침수됐는데 양수기 세대로 물을 빼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계속 지금 동네가 더 차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지대가 얕습니다. 진안상가에서 지대는 얕는데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동네 물이 다 이리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호수가 차면은 방법이 없어요. 강릉 법원과 검찰 앞 도로는 지난 태풍에 이어 이번에도 침수됐는데 주변 물류 창고는 차량이 드나들지 못해 업무가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공공시설로 인해 가지고 침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이번에 진정서를 얼마 전에 넣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흙탕물이 들어와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를 본 오로평동 주민들은 공군부대의 높은 지형 때문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농기계를 몰고 군부대 앞에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삼척 장미공원은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또 물에 잠겼고 삼척 중학교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물에 빠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 동해안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저류지 조성과 배수 펌프 설치, 배수로 정비 등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소비가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8월 말 원주의 카드 매출은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점심시간대를 조금 넘긴 오후 시간, 거리에 사람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공기관이 재택근무자를 30%로 늘리고 가급적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도록 유도하면서 손님이 끊겨버린 겁니다. 점심시간에 한 5, 6테이블? 지금 공기업들이 거의 움직이질 않아서 일반인들 위주로. 저녁도 하루에 저녁 그러니까 한 50% 매출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매장에 앉아있을 수 없게 된 카페도 마찬가지. 원주는 수도권 수준의 규제를 받진 않지만 손님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조금은 있는데 많이 떨어졌죠. 저녁 손님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죠. 네. 주말에도 그래요? 네, 주말에도. 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현실은 상점들의 카드 매출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는 지역별 카드 매출 현황에 따르면 원주의 체육관발 대규모 감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넘게 떨어졌습니다. 감염이 시작됐던 그 전주보다도 20%포인트 가까이 더 감소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오면서 올 들어 최악의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 3월 초보다도 나쁩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은 횡성과 평창, 동해안 일부 시군은 주변의 소비 수요를 흡수해 지난해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지만 확산세가 본격화하기 전인 직전주보다는 최대 20%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상반기에 소상공인 대출과 재난지원금을 풀었던 원주시는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지원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등 발행하는 것이 지금 300억이 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출이 목을 조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해야 하는 상인들. 더 이상의 공적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코로나 보릿고개 3중고에 생존마저 위태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가을부터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까지 유행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하루 만에 환자 21명이 추가됐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17명 추가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가을과 겨울을 또 한 차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는 계절과 무관하지만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독감에 걸리면 고열과 두통, 기침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해 구별이 어렵습니다.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질환에 의해서 생긴 바이러스 질환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건 독감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이후 독감 증상이 생겼을 때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무료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인데 이에 더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만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62세에서 64세 노인층까지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전체 인구의 43%인 66만 명이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의료 공백 등 대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남 여수 등 지자체는 모든 시민에게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당장 이번 달부터 어린이와 초중고등학생, 임신부를 대상으로, 다음 달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강원도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강원도 관련 예산은 액화 수소산업 규제 특구 81억 원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용역 3억 원, 전문과학관 15억 원 등 경제 분야에 5,79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SOC 분야에는 춘천 속초철도 490억 원, 강릉 제천철도 600억 원, 포항 동해전철 1,044억 원 등 모두 5,301억 원입니다. 이 밖에 평창 평화테마파크 30억 원과 원주 교도소 이전 57억 원 등 총 7조 1,728억 원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무소속 심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청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조례안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국방부의 일반병 실손보험 추진과의 중복 지원 문제, 보험료 대비 적은 혜택 등을 문제 삼았지만 명칭만 바꾸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주소를 둔 상근 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가 오늘 14일까지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사업에 민간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민간 배달앱사는 앱을 자체 개발 운영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하고 소비자들이 앱에서 강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배달 음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농특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소상공인 유통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18일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도경제진흥원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 구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사용할 예산 가운데 76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말 기준 원주시의 지방채는 601억 5천만 원이며 올해 이 가운데 130억 9천만 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공무원들의 순환 재택 근무제를 오는 20일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순환 재택 근무제는 근무 밀집도 완화와 청사 내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을 3개조로 편성해 이틀 단위로 1개조는 재택근무, 2개조는 정상근무합니다. 태백시는 재택근무 직원들은 업무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잇따르자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교직원과 학생의 누적 확진자는 유치원이 2명,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교사 2명 등 모두 20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데다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오는 11일까지로 한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을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